안녕하세요. 미래정책 포커스 특집호 겨울호를 위한 특별 자담회를 가지게 됐는데요. 특별히 어떤 국가 의제를 설정을 하고 실질적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들로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중장기 계획, 그 다음에 국가 의제도 중요하지만 근미래, 최근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앞으로 국가 정책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장기 국가 의제 설정과 함께 차년도 당장 다가올 정책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정책 자체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그 정책이 실제로 구현되고 국민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서는 특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라는 비전을 제시한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120개의 국정 과제를 가지고 5년 동안 앞으로 정책을 해나가겠다라는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국가 정책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의지와에 동참할 수 있는 국민들의 협조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특히 산업계라든가 일반 가정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데요. 국민들의 변화에 대해서 제시하는 국가 정책이 있을 때 그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을 높이고 그리고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선도 프로젝트가 꼭 필요합니다.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책임으로 보면 중장기적인 국가의 비전과 전략은 물론이고 단기적인 실제 그 세부적인 실행 계획까지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국가 의제를 설정을 하고 정책 대안을 고민을 할 때 우리가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세계 질서나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확실성의 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래닝을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렵기도 하거니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이 중국 철강 제품에 관해서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면서 그거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웠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 패널에서 미국이 졌어요. 이거는 WTO 협정의 위반이다. 국가안보를 들어가지고 무슨 철강 관세를 정당화하느냐, 이건 잘못됐다 그랬는데 미국 정부에서 매우 단호하게 국가안보에 직결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WTO 그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할 사안 자체가 아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특정한 사안인 것 같지만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기본적인 전제를 완전히 흔들어버리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고, 먼 미래를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은 가까운 미래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고. 최근에는 불확실성이 상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0여 년의 역사를 짧게 돌이켜 보더라도 국제적인 위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의 위기라고 하는 것과 과거의 위기하고 조금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전망 또는 평가도 많이 있다. 위기 요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이런 불확실성을 과거와 훨씬 더 다른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놨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이렇게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과거에 했던 모든 균형들을 새롭게 재편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급선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균형을 어떻게 짜나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중장기 연구였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균형을 찾기 이전에 불확실성 자체를 어떻게 완화 또는 해소할 것인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관점에서 지금 장기 연구보다는 단기 연구에서 임팩트 있는 연구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의 국제관계에서는 패권국들조차도 자기의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경향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을 행사할 만한 국가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불확실성이 짧은 시간 내에 해소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그동안 중견국 리더십을 추구해온 여러 가지 이제 트랙 레코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잘 발휘해서 여러 가지 연구 과제들을 발굴해 나가고 또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정책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간단하게 보면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예산이라든가 또는 조직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시설 등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국가 의제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도 그것은 전국적인 규모로 국민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고 경제적 어려움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적인 경우에서도 단기간과 중장기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규모로 봐서도 소규모와 대규모 또는 연구 집단으로 봐서도 연구자 개인 또는 대규모 연구 그룹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그런 것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문제도 생기고 고용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예산의 배분이라든가 사회적 이익에도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이슈들이 서로 얽혀 있고 그 이해관계자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상호 의존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래서 저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같은 경우는 학과로 나눠져 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한 교수님들이 일상적으로 같이 만나서 소통하고 토론하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프로블럼 솔빙 중심의 연구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학문 간, 연구원 간, 분야별, 부처별 조직이라는 거를 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전문성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프로블럼 솔빙을 하고 하는 그걸 뒷받침하는 또 연구를 하고 그런 게 많이 좀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동안에 한국에서 그 현실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그 융복합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제기돼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도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융복합 연구가 주로 어떻게 보면 낮은 단계, 중범위의 융복합 연구였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도 동시에 안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것은 그동안에 많은 연구가 융복합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개별 연구자들의 연구를 단순히 취합하거나 또는 인접 학문 간의 융합 연구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았다. 연구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모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제공해 주는 것도 물론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사실은 융복합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하다. 최근에는 사회적 도전 과제를 적극적으로 통합하자라고 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많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인구 고령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고령화 자체를 이런 그 새로운 기술혁신 프로그램이나 연구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자연스럽게 고령 운전자의 수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증가율이 대단히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들이 많이 있고요. 자율주행하고도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문샷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거대 프로젝트들을 지향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형성돼 있고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굉장히 큰 분야인데요. 결국은 연구와 기술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정책과 결합될 수밖에 없고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중요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런 전환의 시대에서는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이 아무래도 큰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전환을 하는 것이 기존의 산업들을 모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롭고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볼 때 1차적으로는 먼저 내부적인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 ICT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면 상당 부분 인프라에 치우쳐 있어요. 새로운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소프트웨어 인프라 거기에 더 나가서 서비스적인 인프라까지도 제공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물적인 토대뿐만이 아니고 서비스적인 그런 인프라까지 제공할 그런 때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특히 이제 민간 주도 경제 활성화 이쪽에 이제 많이 중점을 두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도 있지만은 경제 구조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된 가치가 공정인데 경제 구조가 공정하지 않고서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연목구어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인데 그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된다면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중소기업이나 이런 벤처기업들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게 하나의 사례고요.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은 기술 혁신 못지않게 경영 혁신이 중요하거든요. 좀 더 공정한 경제, 좀 더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로 가는 이제 그런 변화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지금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먼저 중점을 두어야 될 분야를 경제 안보로 꼽고 싶습니다. 앞서 나가는 현실을 뒤쫓아가기 위한 연구의 뒷받침이 꼭 필요한 그리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과잉 안보와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지는 경향들이 있다. 특히 한국과 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 우선주의를 경쟁적으로 추구하게 되면 결코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 2019년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면서 한국이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른바 소부장에서의 자립성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소부장의 자립성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또는 다변화하는 것이 또 얼마나 어려운가를 아주 잘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한 정책 집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융복합 연구와 정책의 집단적 지혜를 발휘해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금 네 번째 대한민국 종합미래 전망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엔 데이터가 비추는 국가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올해는 특히 특별 세션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새 정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되었으므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들이 이미 정부 부문은 물론이고 미래에 대해서 어려움들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복지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런 미래 전망은 물론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정책 에 대한 연구, 그 정책의 개발, 정책의 실행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이른바 증거 기반 정책으로서 큰 흐름을 가지게 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리부팅을 해야 되냐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논쟁이 좀 있었는데요. 우리말 제목은 대한민국 제도약이었습니다. 나라가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고 사회적인 갈등도 심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고 다시 함께 좀 모여서 좀 뛰어보자 하는 그런 의미였었던 것 같고 경제안보, 규제혁신, 산업기술, 사회통합과 국민안전, 균형발전 모든 것을 포괄하지는 못하지만 국가 아젠다로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아닌가 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미중이 안 싸웠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싸움에 말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 패권 경쟁, 과잉 안보와 자국 우선주의가 낳는 폐해 이 모든 문제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다 모여서 해야 된다. 중요국으로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때 한준 교수님이 이제 그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모티베이션의 위기다 그랬거든요. 젊은이들이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동기를 상실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 집 마련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형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좀 더 길게 보면은 이제 결혼 출산 안 하고 그래서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그러면은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폐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죠. 이것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보고 대응도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정치학회는 이번에 글로벌 코리아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과 한국 외교 지평의 확대라고 하는 주제였고요. 인도태평양 지역은 이른바 경쟁과 협력이 지금 공존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어서
한국 외교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아진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서 세계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면 자국의 이익을 투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한국도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한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국익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장으로서의 인도태평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하는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국의 이익을 먼저 투사하다 보니까 전형적인 기브앤테이크 방식인데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주는 역할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고 그거를 잘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균형 있는 외교가 되는 것이고 한국 외교를 한층 더 고도화하는 그런 외교가 될 것이고요. 그런 방안의 연구들을 내년 또는 뭐 향후 2, 3년 내에 뒷받침하는 프로젝트들이 발굴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제안된 많은 정책적 제안들이 있습니다. 끝난 결과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 주제를 정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고 끝에서 과연 잘 됐는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도 평가하는 모든 과정 중에 정책 부서, 정책 당국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굉장히 치밀하게 하고 그 예측된 데이터에 따라서 정책을 수립하되 여러 가지 변화 요인에 따르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즉시 그것에 따라서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른바 애자일 정책들이 또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의 사례로 지금 경제인문사회 안에 설치된 국방정책연구단을 지금 제가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하는 정기적인 포럼과 함께 SNS를 이용해서 늘 일상적인 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가지 사례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정부가 국제연구기관에 정책 용역을 주면서 대부분은 정부가 이제 정책을 대충 결정해놓고 뒷받침을 원하는 정당화도 시키고 정책을 집행하면서 그 과정에서 디테일을 좀 채우고 그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이제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정책에 대한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 해결 지향을 가지고 관련된 모든 그 브레인 파워를 동원해서 새로운 어떤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기획하고 하는데 연구원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종시가 최고 수준의 공공정책 클러스터가 거기 형성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국제연구기관들은 있고 정부는 있는데 빠진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2년차 제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세종 국가정책 포럼이라고 해서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을 모셔다가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 시행하고 있는 정책 현안 이런 것들을 좀 발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정부가 우리 그 연구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더 이제 고급화되고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정책 담당자들과 정책연구소 또는 학계 사이에 상시적인 소통이 꼭 필요하다. 정책 연구와 관련돼서 이러저러한 형태로 소통이 있습니다만은 탑다운 방식도 있고 바텀업 방식들도 있는데 그 둘 사이의 연계가 조금 약하지 않나.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게 연구 환경과 관련된 건데요.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용인하는 분위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실패가 용인되지 않으면 굉장히 점진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구 환경이 됐고 어떤 혁신이라든지 또는 창조적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다. 정부 쪽에서 또는 국회 쪽에서 먼저 이런 가능성들을 많이 넓혀주셔야 연구자들이 거기에 또 그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문호가 조금 더 넓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국회도 현안을 당연히 다뤄야 되겠지만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조금 긴 호흡의 연구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져달라. 이런 문제들을 좀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오늘 저희들이 모두의 말씀을 나눴던 불확실성 시대 그리고 정말 초변화의 시대에 국가정책 연구 특별히 국가의제에 관련된 고민들의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세 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예전에 에찌오니라는 학자가 이야기했던 믹스트 스캐닝이라는 게 생각이 나네요. 정책 의사결정을 할 때 두 가지의 렌즈가 필요하다. 하나는 멀리 보는 렌즈, 하나는 가까이 볼 수 있는 렌즈.
두 개를 잘 맞추어야지 제대로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논의했던 것들이 아무쪼록 두 가지 렌즈를 잘 활용해서 좋은 국가 의제 그리고 올바르게 설정하고 그리고 국가정책 연구가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